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외교 방식은 이념이나 장기적인 전략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오직 돈에만 근거한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거래가 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돈만 된다면 트럼프는 역사적 선례나 규범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란 사태를 포함하여 멕시코 문제나 동맹들에 대한 부당한 청구 등을 볼 때 그는 나라를 기업처럼 운영하겠다고 공략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오로지 돈만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선으로 인하여 재개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현재 트럼프의 헛소리는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 만큼 돈을 더 내라는 것인데 있는 놈이 더한다는 속담이 절로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군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용도로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나 책임감 있는 언론은 할 수 없는 말이겠으나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BK 뉴스의 시각에서는 미군의 주둔은 한국을 위한 주둔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미국의 군수산업체들과의 관계도 의심이 되는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갈등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은 의도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한 미군 주둔이 한국을 위한 것이라는 트럼프의 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는 데 있어 한국이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무시한 발언인데요. 미국이 오로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냉전 시대를 종식한 현재 국제 정세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울러 사드 배치와 같은 일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막대한 일방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뿐더러 한국이 동맹 관계에 기여하는 부분조차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트럼프인데요. 이렇게 동맹 간의 기여는 물론이고 동맹이란 단어의 정의도 모르는 것 마냥 한국을 오로지 돈으로 ATM 기기 바라보듯 하는 그의 시각이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으나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인해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한국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북한, 중국 등에 대한 최근의 모든 행보는 미국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국익이나 동맹들의 피해는 아무 상관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재선이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층이 좋아할 법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에게 의외의 복병이 등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6년과 같이 백인 노동자 계층에 크게 의존하는 트럼프의 2020 선거 전략이 위기를 맞이하였다는데요. 미국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볼 때 전통적인 트럼프의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 계급 유권자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미국의 인구 상황을 보면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인구가 지난 대선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더 늙었고 더 빠른 속도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소수 인종 집단이나 대학 학위를 가진 젊은 백인 유권자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으로 인구 비율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는 트럼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계층 안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내거나 혹은 다른 계층으로부터 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언급하는 이런 변수를 떠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선 혹은 정권 교체 등의 결과에 따라 한국은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자이기에 앞으로도 그가 집권하는 미국이 한국에게 이로운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며, 전 세계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미국이 과연 패권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으로 오히려 세계적인 혼란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중일 비즈니스 리더 중 70% 이상이 트럼프가 올해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일본의 기업 임원들은 약 89%가 그렇게 믿고 있으며 한국은 76%, 중국은 71%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찾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과는 다르게 미국은 직접 선거가 아닌 지역별 선거인단 제도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인데요. 지지층이 확실한 지역들만 확보하면 트럼프의 재선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과연 차기 미국 대선에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 역할을 하느라 외교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국가인데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북중러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최근 일본이 미국과 하고 있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일본이 미국의 이지스 어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면서 이것은 오직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은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아직 일본 현지 당국이 동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2023년까지 혼슈 지역 남서쪽에 있는 야마구치현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2대를 배치할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일본이 방어 목적으로만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자국 영토에 배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러시아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음을 전합니다.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심의관과의 회담에서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들어봤지만 이런 입장은 러시아를 납득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이 시스템들의 배치가 단지 북한이라는 가상의 적의 공격에 대한 일본의 방어 임무에만 도움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배치하고자 하는 미사일 시스템은 북한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국 간의 견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본이 처한 현실은 마치 데자뷰처럼 우리가 사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였지만 러시아는 일본에게 그보다 더한 짓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 다른 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적 발언을 한 적도 있는 러시아인데요. 일본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곤란해하는 상황은 알 바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에게도 이런 유사한 제안을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이 처한 난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이런 갈등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아베인데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아베의 속내를 의심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도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베의 최근 행보를 보면 바로 그런 의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아베가 중동 방문을 취소했다가 다시 방문하겠다는 소식이 있은 후 그 의도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중국의 CCTV는 중동을 순방하면서 동시에 자위대를 파병한다는 아베의 행동에 대해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사는 아베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순방 일정을 시작하며 같은 날 중동에 자위대를 배치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는데요. 아베의 이 같은 행동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함도 있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과 국내 헌법 개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기사는 현재 중동의 갈등 상황을 볼 때 일본의 역할은 극도로 제한될 수 있으며 군대의 배치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란 갈등은 아베가 나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해결사 노릇은 의미가 없으며 자위대 배치에 대해서도 아베는 정보 수집이 목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이번 파견 작전의 성공으로 헌법 개정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게 그 의도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심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반대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 개헌 중지 등을 주장하면서 아베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신주쿠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위대의 중동 파견을 비롯하여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공문서 변조 등의 수많은 문제에 항의하며 아베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에 3천여 명의 일본 시민이 모였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한 한 남성 시위자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 일본이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며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일본 내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 아베는 이번 파병을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이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은 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나 저 나라가 군사적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현재 아베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